아니 이걸 청소라고 해요? 하나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여기가 노인정인 줄 알아요? 그따로 일할 거면 그만두지 왜 이래요? 장모님 용돈 드리러 간 관리사무소. 어머님 같은 장모님을 위해 이런 모욕적인 언사 뱉은 관리소장. 패가망신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적어주시면 그 지역에서 최고로 행복한 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6시 30분. 희미한 석양이 아파트 관리동 창문을 통해 스며든다. 퇴근 정장 차림의 민재가 봉투를 손에 들고 관리동 복도를 걸어온다.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어깨에 묻어 있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는 복도에 민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어머니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 민재는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평소 같으면 벌써 일이 끝날 시간인데 관리동 불빛이 아직도 환하다. 복도 끝 관리사무실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온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니, 이런 걸 사람이라고 써요? 손이 그렇게 떨어서 어떻게 청소를. 민재의 발걸음이 느려진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다. 관리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고 문틈 사이로 고개를 숙인 순자의 모습이 보인다. 평소 곧게 서 있던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다. 제대로 못하면 나가라고요. 여기가 노인정인 줄 아세요? 민재의 가슴이 철렁한다. 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간다. 정인국 관리소장.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성격이 까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민재가 다가가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며 순자가 나온다. 평소 입주민들에게 밝게 웃어주던 얼굴이 굳어 있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붉은기가 돌고 있다. 어머니. 아, 민재야. 언제 왔니? 순자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본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다. 용돈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재가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건넨다. 매달 이맘때면 용돈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 장모의 모습은 뭔가 달랐다. 순자는 봉투를 받으며 시선을 피한다. 평소 같으면 고맙다,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라며 환하게 웃어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여유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 대답이 어색하게 흘러내린다. 평소 순자다운 답변이 아니다. 그녀는 항상 솔직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지 않았다. 민재가 관리사무실 쪽을 힐끗 본다. 문이 닫혀 있지만 안에서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린다. 방금 안에서 소리가 괜히 일 커지니까 그냥 가거라. 순자가 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민재의 팔을 잡는다.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 뭔가 간절함이 느껴진다.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저보고 반가워하시는데. 민재가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눈가의 붓기가 더 뚜렷해 보인다. 괜찮다니까. 미라한테도 말하지 마라. 순자의 목소리에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떨림이 섞여 있다. 그녀가 민재를 복도 끝으로 이끈다. 관리사무실에서 멀어지려는 듯이. 왜 미라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 그냥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다. 너도 알잖니, 미라가 얼마나 예민한지. 순자가 애써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다. 민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관리사무실을 바라본다. 분명히 뭔가 있다. 장모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일이야 뭐 늘 그렇지. 가거라, 미라가 기다릴 텐데. 순자가 민재를 문 쪽으로 밀어낸다.
그녀의 행동이 평소답지 않게 서둘러 보인다. 관리 사무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곧 정 소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순자 씨,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다시 하세요. 제대로 안 되면 계약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민재도 그 말을 들었다. 어머니, 그냥 가라니까. 순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본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희미한 전기 소음이 귓가를 스쳤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어둠과 밝음 사이를 오갔다. 장모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냥 가라니까. 현관문을 열자 미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서자 시선을 올렸다. 일찍 왔네. 어머니는 어떠셨어? 괜찮으셨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미라가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거실의 온도가 평소보다 낮게 느껴졌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가움이었다. 요즘 어머니 어떠시는 것 같아? 내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미라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멈췄다. 왜? 아니, 그냥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미라의 목소리에 묘한 단조로움이 있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 같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가렸다. 혹시 일하시면서 무슨 문제라도. 민재야. 미라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어머니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관여할 수는 없어요. 미라가 일어서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들렸다. 부엌에서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다. 미라가 물컵을 들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다. 피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미라야, 혹시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신 적 있어? 무슨 말을? 일 때문에 힘들다거나. 미라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세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어. 뭔가. 민재야. 미라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끼어들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그 순간 나는 미라의 눈빛에서 뭔가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묻기 전에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미라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이 급격히 조용해졌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거기 달린 형광등이 일정한 진동을 내고 있었다. 뭔가 어긋나고 있었다. 장모님의 어색한 대답, 미라의 단조로운 반응,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 마치 모두가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김 여사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장모님과 같이 관리동에서 일하는 분이었다. 민재 씨, 시간 되시면 내일 잠깐 관리동으로 오실 수 있나요? 순자 씨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정말로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침실 쪽을 힐끗 봤다.
미라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반응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바깥에서 늦은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김 여사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순자 씨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분명히 뭔가 있었다. 휴대폰 진동이 아침 정적을 깼다. 미라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떨어졌다. 당신 어머니가 또 사고 치셨대. 관리소장이 회의실로 부르래.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재빨리 옷을 입었다. 김 여사의 어젯밤 문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뭔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관리동으로 향하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호흡이 거칠어졌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지하 1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입주민 쓰레기를 왜 잘못 분리해요? 관리 사무실 회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장모님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앞에 정인국 관리소장이 서 있었고 옆에는 미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요. 정 소장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다. 장모님은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라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이런 일 자꾸 생기면 저도 민망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발걸음이 멈췄다. 미라의 목소리에서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을 들었다. 체념과 짜증이 섞인 그 톤. 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향했다. 형광등 불빛이 테이블 위로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정 소장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 사위분이시군요. 어머님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셔서 구체적으로 뭘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다. 정 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플라스틱하고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셨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실수요? 정 소장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걸레통을 발로 찼다. 물이 튀었고 바닥에 젖은 자국이 생겼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손이 느려. 청소부도 아무나 시키나 몰라.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정 소장이 비웃었다. 당신이 아들이에요? 그럼 대신 사과라도 하든가. 내 주먹이 테이블을 쳤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살짝 흔들렸다. 죄송해야 할 사람은 당신 아닙니까? 정적이 흘렀다. 장모님이 급히 일어나 내 팔을 잡았다. 민재야, 그만해라. 내가 괜찮다. 그녀의 손이 내 팔에 닿는 순간 떨림이 전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손등에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봤다. 마른 상처가 아니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 같았다. 어머니, 손에 저게 뭐예요? 장모님이 재빨리 손을 뒤로 숨겼다. 아니야, 그냥. 뭘 그냥이에요? 내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으려는 순간 미라가 끼어들었다. 민재야, 너무 흥분하지 마. 어머니도 실수하신 거잖아. 나는 미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다. 두려움이었다.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수라고 해서 사람을 모욕해도 된다는 건가요? 모욕이 아니라 업무 지적이죠. 정 소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어르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업무 지적이에요? 여기는 일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특별 대우 해줄 수는 없어요. 정 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완전히 옳다고 믿는 것 같았다.
회의실의 온도가 올라간 것 같았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숨이 막혔다. 장모님은 여전히 내 팔을 붙잡고 있었고 미라는 시계를 힐끗 보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장모님에게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이 너무 빨랐다. 괜찮다니까. 그냥 가자. 장모님이 내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다. 그 힘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정 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 일 계속하세요.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하시고. 미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이 답답해졌다. 미라가 사과할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장모님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에서 안도감과 동시에 무언가 체념 같은 것이 느껴졌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리고 관리 사무실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미라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관리동에서의 일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멀거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나는 맞은편 의자에서 장모님의 손등에 있던 붉은 자국을 떠올리고 있었다.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김 여사요. 어머니 일 때문에.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그녀가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렸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색깔과 소리가 바뀌었지만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뭐래? 별거 아니래요. 그냥 앞으로 조심하시라고. 미라가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횡얼굴을 바라봤다. 텔레비전 불빛이 그녀의 뺨을 간헐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미라야,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려? 어머니 일 말이야. 오늘 그 관리소장이 하는 말 들었잖아. 미라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시선에서 피로함이 느껴졌다. 민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그 일을 그만두시면 뭘로 사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 대우라니요. 업무상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식었다. 미라가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업무상 지적이라고? 저게 그럼 뭐예요? 어머니도 실수하셨으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사람을 모욕해도 된다는 거야? 미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에서 답답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모욕이 아니라 일하는 곳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어머니도 어른이시니까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나는 미라를 계속 바라봤다. 거실의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았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가움이었다. 그럼 손등에 있던 상처는 뭐야? 상처요? 어머니 손등에 붉은 자국 있었잖아.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있었나요? 못 봤는데. 분명히 있었어. 내가 직접 봤으니까. 아, 그거면 청소하시다가 다치신 거 아닐까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건 자주 생기죠. 미라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다. 그때 무언가 어긋났다. 미라의 말과 그녀의 표정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다. 미라야, 혹시 어머니한테서 다른 얘기 들은 거 있어? 무슨 얘기요? 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없어요. 미라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나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아파트 창문들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럼 내가 직접 물어볼게.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라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민재야,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요. 일 크게 만든다고? 나는 미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절박한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도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소란 피우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럼 그냥 참고 살라는 거야? 참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미라와 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미라가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봤다. 관리동 쪽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마 장모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실 것이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똑딱똑딱.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그 소리마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관리동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김 여사가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본 후 나를 손짓으로 불렀다. 민재 씨, 잠깐만요. 나는 어제 받은 문자 때문에 관리동을 다시 찾았다. 점심시간이라 복도는 조용했고 관리 사무실에서는 정 소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 여사가 창고 안으로 나를 이끌었다. 비좁한 공간에 청소용품 냄새가 진동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비췄다. 어제 순자 씨 일로 연락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김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거 좀 봐요. CCTV에 다 찍혔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 관리 사무실 안의 모습이었다. 흑백 영상이었지만 상황은 선명했다. 정 소장이 순자 앞에 서 있고 그의 손에는 물이 든 컵이 들려 있었다.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그저께요. 당신이 오기 전날. 영상 속에서 정 소장이 컵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순자에게 물을 끼얹었다. 장모님이 놀라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화면 속 장모님의 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김 여사가 화면을 조작했다. 다른 각도의 영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미라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가 장모님 옆에 서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라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제발 그냥 죄송하다고 해요. 그 다음 화면에서 미라가 장모님의 입을 막는 모습이 보였다. 체면 좀 지켜주세요.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 미라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미라가 거기 있었다고요? 네. 순자 씨가 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 소장한테 사과하더라고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저도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순자 씨 손등 보니까 그때 걸레 던진 게 맞더라고요. 화면을 다시 되돌리자 정 소장이 바닥에 걸레를 집어 장모님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왔다. 걸레가 장모님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걸 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자 씨가 말리더라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김 여사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고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 영상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CCTV 관리하는 김 씨한테 부탁해서 캡처해달라고 했거든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바라봤다. 영상 속에서 장모님이 물에 젖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미라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김 여사가 말을 흐렸다. 그녀의 표정에서 걱정과 분노가 교차했다.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김 여사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민재 씨, 이걸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그냥 순자 씨가 너무 불쌍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다. 이 영상 저한테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김 여사가 휴대폰을 다시 꺼내 조작했다. 곧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창고를 나서면서 나는 관리 사무실을 바라봤다. 정 소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복도 끝에서 장모님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재야, 또 왜 왔니? 어머니. 나는 장모님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읽혔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그리고 관리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회의실 형광등이 테이블 위로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정 소장이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미라가 그 옆에 서 있었다. 입주민 대표 박 씨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USB를 손에 쥐었다. 김 여사가 넘겨준 영상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다. 민재 씨, 왜 또 오셨어요? 정 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요? 어제 다 정리된 일 아닌가요? 정 소장이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봤다. 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와 정 소장 사이를 번갈아 봤다. 정리가 됐다고요? 순자 씨가 실수하신 거고 앞으로 조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박 대표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어르신도 이해해 주셨는데 왜 자꾸. 나는 노트북이 놓인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정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보여드릴 게 있어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면서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재야, 뭘 하려는 거야? 진실을 보여드리려고요.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회의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흑백 화면에 관리 사무실 내부가 나타났다. 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화면 속에서 그가 순자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뭐예요? 그저께 일어난 일이에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정 소장이 컵을 들어올리는 장면, 순자에게 물을 끼얹는 장면, 걸레를 던지는 장면이 차례로 나타났다. 회의실 온도가 급격히 내려간 것 같았다. 박 대표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저게 진짜인가요? 미라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가 순자 옆에 서서 무언가 말하는 모습, 순자의 입을 막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미라 씨, 이게 뭐예요? 박 대표가 미라를 바라봤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 소장이 일어났다. 이건 맥락을 모르고 보면. 맥락이요? 나는 정 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어르신이 계속 실수를 하셔서 실수했다고 해서 물을 끼얹어도 되는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순자가 젖은 옷을 만지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당신들이 말한 사고입니까? 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었다. 정 소장이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다. 박 대표가 정 소장을 바라봤다. 정 소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그건 정 소장이 말을 더듬었다. 미라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미라 씨, 당신은 왜 거기 있었어요? 박 대표가 미라에게 물었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어머니가 사과하시라고. 사과요? 저 상황에서요? 나는 미라를 바라봤다. 그녀가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체면을 지키라고 하셨다면서요. 민재야, 누구 체면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정 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멈췄다. 회의실에는 노트북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박 대표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 소장님, 이건 명백한 갑질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의도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USB를 빼며 말했다. 어른을 모욕하고 물건을 던지는 게 업무 지적인가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 소장이 손을 떨며 물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 영상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대표가 나에게 물었다. 그건 입주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형광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깥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조용히 숨을 삼키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거실 천장의 형광등이 불규칙하게 깜빡거렸다. 전기 접촉이 불량한 듯 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했다. 미라가 소파에 앉아 무릎에 손을 모으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깥에서 들리는 차 소리만이 정적을 가끔 깨뜨렸다. 정 소장 해임됐다고 하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 대표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한 후였다. 그래. 미라의 대답이 짧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안도감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다. 그냥 공허했다. 거실 공기가 차가웠다. 난방이 켜져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간만큼은 온기가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왜 그 자리에 있었어? 나는 미라를 바라봤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지만 내 눈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데? 도와달라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미라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그 떨림이 소파를 통해 미세하게 전해졌다. 그래서 가서 어머니 입을 막은 거야? 그게 아니라. 미라가 말을 멈췄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미라야.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미라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나서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서면? 어머니는 당신한테 패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신이 알면 괜히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시고. 미라가 처음으로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지난 며칠간의 고민이 읽혔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야?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랑 둘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 미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이 형광등 빛을 반사시켰다. 그 빛이 벽에 작은 원을 그렸다가 사라졌다.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미라가 물었다. 뭔데?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그래서 우리 사이가 나빠지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참으라고 한 거야? 참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용히 해결한다는 게 맞아 맞고 사는 거였어? 그것도 아니고. 미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미안해요. 그 말이 거실에 조용히 떨어졌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고 잠시 어둠이 찾아왔다가 다시 밝아졌다. 미라야. 네. 어머니한테 가자.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요? 응. 셋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미라가 시계를 봤다. 밤 9시였다. 장모님은 아마 집에 계실 것이다.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가야지. 이런 식으로 혼자 끙끙 앓게 둘 수는 없어.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조금의 안도감이 스쳤다.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거실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형광등이 안정된 빛을 내기 시작했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나는 미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지만 더 이상 떨리지는 않았다. 새벽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며칠 전까지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 빛이 이제는 따뜻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지만 그 소리마저 평온했다. 미라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나 혼자였다. 컵에 차를 우리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봤다. 하얀 김이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떠올랐다. 무거웠던 공기, 어색했던 대화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어젯밤 장모님 댁을 다녀왔다. 셋이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장모님은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 되셨다. 이제 좀 후련하다. 장모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씀에서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관리동에서 새로운 관리소장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 대표가 직접 면접해서 뽑은 사람이라고 했다. 예의 바르고 경험도 많다고 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김 여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민재 씨, 순자 씨가 오늘 아침에 웃으시면서 일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에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장모님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다.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그 컵은 며칠 전 미라와 대화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때는 그 컵을 통해 차가운 공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평범한 컵일 뿐이었다. 미라가 침실에서 나왔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괜찮아? 응. 오히려 개운해. 미라가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어머니한테 전화드릴까? 미라가 물었다. 조금 있다가 하지. 아직 일하시는 시간이야. 그래. 미라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났다. 미라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특별하게 들렸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꺼진 채로 있었다. 자연광만으로도 충분히 밝았다. 그 형광등은 며칠 전까지 불안하게 깜빡거렸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오후에 장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 미라가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가자.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참새 소리였지만 그 지저김이 아침의 평온함을 더해주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쌓이고 있었고 식었던 것들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형광등 스위치를 만지작거렸지만 켜지 않았다. 자연광으로도 충분했다. 그 빛이 우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